안녕하세요. 신장박살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 혈액 투석의 시작이죠. 근데 팔에 있는 혈관으로 투석을 하는 날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정맥류 수술을 받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혈관이 안정화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팔에 있는 혈관으로 투석을 할 때가 됐습니다. 안정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팔에 혈관으로 하는 투석을 한 일주일 정도 잘 아무 문제 없이 된다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목에 있는 이 카테터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샤워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선 투석하는 영상은 뭐 급하게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 뭐 급성 신부전, 이제 외상으로 뭐 신장이 파열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는데 최근에 그 중증 외상센터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여자에게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열이 되고 이제 급하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그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급하게 투석을 하는 경우에 그 이거 목에 있는 카테터로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렇게 팔에 동정맥류 수술을 받고 오늘 영상에 나올 것처럼 팔에 바늘로 찔러서 투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 혈관으로는 아예 투석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평상시에 거의 99%의 투석하는 환자들이 투석을 받는 일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고고고고고. 오늘도 투석 전에 화장실은 필수. 안녕. 오늘도 옷을 갈아입어 볼게요. 다 갈아입었으면 투석을 받으러 가볼까요? 고고. 체중을 먼저 재줄게요. 오늘도 체중을 재서 몇 킬로를 뺄 건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투석을 받기 전에 먼저 투석에 쓰이는 바늘을 먼저 알아볼게요. 투석 받는 병원에서 감사하게도 바늘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종류별로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늘 종류가 다양하죠? G는 주사 바늘의 두께를 나타내는 게이지의 줄임말입니다. 게이지의 숫자가 클수록 바늘이 가늘고 짧고 게이지의 숫자가 낮을수록 바늘이 굵고 깁니다. 바늘은 특성에 따라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4G는 주사 맞거나 체열 시에 쓰는 바늘이고요. 21G는 많이 보셨죠? 병원에 입원해서 다는 바늘에 이걸 쓰이고요. 혹은 수액 같은 거를 맞을 때 쓰이는 바늘입니다. 18G는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수혈, 고용량 약물 투여 시에 사용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 다는 굵은 바늘이 바로 이 바늘입니다. 그런데 무려 투석할 때에는 15G, 16G의 바늘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입원할 때 다는 21G 바늘보다 두께가 정확히 2배가 굵습니다. 처음에 실제로 볼 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굵어서 이런 바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렇게 굵은 바늘을 쓰는 데에는 투석을 받게 되면 투석기의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 넣어야 되고 꽤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얇은 바늘로는 할 수가 없어서라고 하네요. 얇은 바늘로 하면은 혈액 세포가 파괴되기도 한답니다. 저 굵게 보세요. 이건 봐도 적응이 안 되네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투석을 받아야겠죠? 누워서 먼저 혈관 상태를 확인해 주고요. 바늘을 준비해 주고 한 번 더 혈관 상태를 확인 후에 감염되지 않게 피를 빼내는 부위에 한 번, 그리고 피를 다시 집어넣는 부위에 한 번, 이렇게 2번 소독을 해줍니다. 혈관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밴드를 착용해 주고요. 이제 투석용 바늘을 찔러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위에 하나 찌르고요. 그 다음으로 아래에 하나 또 더 찔러줍니다. 아프다. 마찬가지로 하나는 피를 빼내기 위한 바늘, 하나는 걸러진 피를 다시 집어넣는 바늘입니다. 다 찔렀으면 잘 연결이 됐는지 호스를 돌려서 확인을 해주고요. 이후에 투석 기계와 팔에 있는 관을 연결해 줍니다. 보이시나요?
한 곳에서 피를 뽑아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걸러진 피를 집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잘 연결을 했다면 투석하는 동안 관이 눌려서 막히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을 잘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다 됐다면 이제 4시간 동안 투석 시작! 팔에 연결을 하면 바늘이 굵고 길기 때문에 팔을 굽히면 바늘이 혈관을 찌르거나 뚫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굽히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 투석을 받을 때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서 되게 답답하고 팔꿈치가 욱신거리기도 했어요. 투석 연결이 다 끝났다면 아직 목에 있는 카테터를 제거하기 전이라서 카테터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소독을 안 하게 된다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소독을 해줘야 돼요. 오늘도 진료 시간. 오늘은 최근에 코피가 자꾸 나서 그거에 대한 문의를 했고 와파린 용량을 며칠 적게 먹는 걸로 조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륨약과 인약도 다 먹어서 새로 처방을 요청드렸고요. 이렇게 오늘의 진료는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진료를 마쳤다면 이제 또 남은 3시간을 지루함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별탈 없이 투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목과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숨쉬기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면 목 위로 엄청 붓는 느낌 드는 거 아시죠? 종종 투석 받을 때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증상이 생기네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간호사 선생님을 호출해서 해결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얼굴이 계속 또 막 붓는 느낌인데. 혈관이 또 아파요? 얼굴이 막 계속 또 붓는 느낌인데. 붓는 느낌이요? 네, 혈관 계속 앉아있긴 했거든요. 앉아있어서 그런가? 아까 조금 올라가긴 하던데 지금은 괜찮죠? 네, 네, 팔은 괜찮은데 네. 얼굴이 또 얼굴이 확 올라와서 좀 붓는 네. 것 같거든요. 알았네? 선생님이 주시니까 얘기 드릴게요. 네. 간혹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혈압부터 재보기로 했습니다. 항상 이런 경우에는 혈압이 높아서 그렇더라고요. 투석 속도가 빠르거나 압이 높으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혈압을 먼저 재줄게요. 혈압은 178에 74요. 178? 좀 높아요. 네, 속도는 240만 할게요. 30 내렸어요. 230만 할게요. 조금 속도 내려볼게요. 역시나 혈압이 높네요. 이런 경우 보통 제 경우에는 투석을 받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혈액을 압력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신체적 변화가 오늘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받는 속도를 줄이고 침대를 약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석 환자들이 이렇게 투석을 받다가 저혈압이 온다거나 숨쉬기가 불편하다거나 고혈압이 온다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처럼 투석 속도를 줄이거나 산소 호흡기를 단다든지 아니면 잠시 투석을 쉰다든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평상시에 전 투석을 잘 받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많이 힘드네요. 속도 계속 울렁거리고 해서 계속 불편하다가 자세도 올리고 투석 속도도 줄이니 다행히 혈압도 140대로 떨어지고 붓는 것도 차차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투석 속도를 줄였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지쳐서 투석을 받고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잠들기도 쉽지 않네요. 힘겹게 버티면서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3 hours later. 오늘도 4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투석을 다 받으면 피를 빼주는 것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걸러준 후에 걸러진 마지막 피를 넣어줍니다. 다 끝났다면 이제 바늘을 빼야겠죠? 바늘이 워낙 크고 굵다 보니까 뺄 때에도 굉장히 따끔거리고 일반 바늘보다 팔에 구멍이 더 크게 나기 때문에 피가 더 잘 나서 지혈을 잘 해줘야 합니다.
저는 와파린도 먹고 있기 때문에 지혈을 정말 잘 해줘야 돼요. 가끔 지혈이 잘 안 될 때에는 꽤 오랜 시간 눌러서 지혈을 하기도 합니다. 지혈이 다 됐다면 거즈에 테이프를 붙여 마무리해 줍니다. 오늘 투석 받으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샤워를 하고 왔는데도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네, 오늘의 인약 그리고 칼륨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또 2개월치 약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이 두 개를 항상 꼭 잘 먹어줘야 돼요. 약도 받았고 투석도 마무리했으니 이제 옷 갈아입고 집에 갑시다. 뿅뿅. 네, 이렇게 투석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카테터와는 좀 다른 느낌의 투석이죠? 이렇게 투석 환자들은 매번 투석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굵은 바늘을 이렇게 2번 찔러 투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찔렀는데도 뭐 혈관이 문제가 있다거나 좀 다른 혈관을 건드려서 붓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빼고 다시 찔러서 뭐 2~3번 이상 뭐 찌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팔에 이제 투석 혈관 자국들이 있고, 심하게 되면은 엄청 울퉁불퉁하게 팔이 변하기도 해요. 저도 지금 여기 동정림 수술 받은데 요 딱 그 혈관 라인으로 살짝 튀어나왔죠.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은 자가혈관이어서 그나마 좀 덜 울퉁불퉁해지는데, 이제 인공혈관을 하거나 또 엄청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팔이 엄청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혈관이 다른 그 혈관을 건드리거나 혈관이 터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부어서 멍들고 엄청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요 사진처럼요. 그리고 투석 비용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번 투석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결제를 한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한 달에 하는 그 투석을 다 받고 월 말에 그 달치의 투석 결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암 환자이기도 해서 산정특례가 적용이 돼서 한 번 받을 때 한 만원 초반 요 정도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월에 한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나오고요. 일반 신부전 환자들도 그 난치성 산정특례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암보다 조금 더 나와서 일반적인 이제 환우분들은 월 한 2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금액을 은근히 부담되는 금액인데 평생 동안 이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한국의 의료보험이 잘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으로 투석을 할 수 있다는 거요. 다른 의료보험이 안 되는 나라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투석 비용이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미 돈이 없어서 죽었겠죠. 한국 최고. 오늘은 이렇게 혈관으로 투석하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신장 관리 잘 하셔서 투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